제주 시내 한 모텔 앞 여행 가방을 든 한 남성이 차량에 오릅니다. 45수 1. 뒷좌석에 짐을 싣고 이내 출발하는 차량. 45수 1. 45수의 1. 카렌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긴박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우리 뒤에는 흰색 내종. 순식간에 제압된 운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밀입국시키려던 운반책이었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 택배 차량은 물론 차량 지붕에 숨어 밀입국을 시도합니다. 수법은 점점 은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알선책은 뭐 중국에서 뭐 지시를 한다든지 운반책은 또 여기서 나름 국내에서 뭐 어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这些什么疑难杂症啊、签证都能办的嘞。你看这个办的也是外国的。送完的没有发货了嘞，就是我刚刚给你我发截图给你看的那个，就是上次做过的。 늘어나는 외국인 강력 범죄. 밀입국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는 문을 통해서 그대로 뚫리고 있다. 이런 인식을 이제 국민에게 준다고 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상당히 손상된다고 보이고요. 구멍 뚫린 국경으로 지금 누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비행기 한 대가 제주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베트남 단체 관광객 155명을 태운 전세기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린 시각은 오전 6시 40분. 5박 6일 동안 제주도를 관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한 곳은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 연동. 이날 155명의 단체 관광객은 예약된 호텔 2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일정을 위해 다시 모이기로 한 관광객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밤에 나갔어요. 아침 좀 늦게 좀 얘기를. 호텔에 도착한 오후부터 그날 밤 사이 관광객 중 일부가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5박 6일로 예약을 받았던 호텔 직원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꽤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꽤 비었던 것 같아요. 10번 정도? 10번 정도? 그냥 외출하듯이 나가버리니까 가방도 안 들고. 그중 몇몇은 짐조차 챙기지 못했습니다. 방에는 황급히 빠져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호텔 측이 상황을 알게 됐을 땐 이미 관광객들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호텔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봐도 들어올 때도 끌고 하고 막 이렇게 대면도 많았고 좀 이상해서 나오는데 그 팀은 원래 그 팀이 5박 이렇게 제가 찍어 오니까 도망갔어요. 호텔 2곳에서 59명의 관광객이 집단으로 사라져버린 사건. 당시 CCTV에는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베트남 관광객들이 짐을 챙겨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없어서 방이 없어요? 17일이요. 17일이요? 누가? 네, 들어오실 거죠. 네. 그때는 진짜 아무튼 입실할 때도 호텔 직원은 이들이 다른 단체 여행객들과는 어딘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원래 들어오기로 한다면 17방으로 들었거든요. 갑자기 10방으로 줄었고 어떤 사람은 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 뭐 누구랑 연락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여행사도 갑자기 연락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근데 보통 그런 거 있어요. 관광을 오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용이 거의 없어요. 사라진 베트남 관광객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메일은 뭐가 온 거예요? 취재진은 그들과 함께 제주도에 왔던 한 베트남 여성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부터 어딘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Alo em chào chị ạ. Cái lúc mà bọn chị đến sân bay thì bọn chị đã nhìn thấy là khá là lạ cách ăn mặc của họ, và mình nhìn họ không phải là những người mà có thể đủ tiền để đi du lịch ấy. Vâng. Cái cách ăn mặc của họ nó rất là xuềnh xoàng, và cái thứ hai nữa là vali của họ chỉ nhỏ xíu thôi à. Trong khi mình thì chuẩn bị bao nhiêu quần áo mùa đông thì họ chỉ có một cái vali bé tí theo thôi. 심지어 관광을 하던 도중에 말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Đó, thế nhưng mà ví dụ có một hôm là bọn chị ăn trưa cùng một chị. Dạ. Ngồi đối diện chị đó thì xong rồi chị ăn xong rất nhanh và chị ấy bảo chị mệt thì đi ra ngoài. Thế xong rồi khi mà cả đoàn đi ăn xong đi tìm thì không thấy chị ấy đâu nữa. 수소문 끝에 당시 베트남 단체 관광객을 인솔했던 가이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맡았던 일행은 총 14명. 여권을 걷어서 보관했지만 그중 4명은 여권을 찾지도 않은 채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베트남 여권인가요? 여권을 이렇게 패션을 이유가 있나요? 걷는 이유가 있어요? 오자마자? 왜 거기 가이드? 도망가 걱정 있어요. 느낌잖아요. 근데 여행 인주인 외해 여행 인주인 나가잖아. 근데 왜 뭐 가방 쫙 하고 있어? 이렇게 느낌 있어요. 그런데 잠적한 남성 4명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권인가요? 네, 베트남 여. 고향이 같다는 것. 이것은 가이드가 이들을 의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기도 했습니다. 원래 여기 저 얘기했잖아요. 여기 목사님 줬잖아. 근데 지금 한국에서 문법 사람들 여기 사람들 70% 80% 있어. 사는 있어. 그리고 네밍도 똑같잖아요. 고향 똑같아. 가이드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2시 30분 호텔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시 좀 나와. 30분 딱 같이 나와. 무슨 그냥 지금 그냥 네, 그 가이드한테 바이바이 얘기. 그럼 가이드가 어디 가냐고 해야 되잖아. 5박 6일 동안 일정 하나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세요? 나 뭐만 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망간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져버린 사람들. 잠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트남 관광객들의 검거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붙잡힌 장소는 다양했습니다. 제주시 연동호텔 2곳에서 사라진 59명. 그중 16명이 3일 만에 인근 모텔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추가로 17명이 잡혔습니다. 이들이 검거된 장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관광객들이 처음 묵었던 숙소에서 3분 거리에 있는 한 모텔. 베트남 관광객 6명이 잠적 나흘 만에 검거된 곳입니다. 당시 낮 12시쯤 모텔에 들어왔다는 베트남 사람들. 직원은 수상한 낌새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CCTV 화면 속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6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여권도 없이 어떻게 숙소를 잡으려 했던 것일까? 이들은 직원에게 여권 대신 휴대전화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과 함께 방 2개를 달라는 글자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확인 전화를 걸자 이 여성은 방값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휴대전화 속 의문의 여성. 그녀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지난 1월 제주도를 찾은 한 베트남 단체 관광객 155명 중 59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가 지난 2002년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집단 잠적 사례였습니다. 무사증 제도란 외국인 관광객을 더 활발히 유치하기 위해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취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특히 제주도를 벗어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순간 이들은 미입국자가 됩니다. 현재까지 종족이 묘연한 베트남 잠적자들은 제주도에 무슨 목적으로 왔고 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취재 도중 이 의문을 풀어줄 만한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습니다. 앞서 보신 이들의 잠적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한 여성의 주민등록증이 그것인데요. 우리는 이 의문의 여성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신분증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한국 이름을 가진 그녀는 뜻밖에도 베트남에서 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 안 했는데. 이거 혹시 어머님 아니에요? 주민등록증 아니세요? 네. 맞으세요? 네. 한테 빌러 다 주민등록증과 빌러 하니까 핸드폰 사잖아요. 네네. 제주도 가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베트남 친구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산다며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분 정식으로 비자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제주도에 여행 와서 그냥 근로자로 불법 체류자셨던 거예요? 네. 베트남 갔으면 그분은 한국 안 와요.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채 베트남 사람들의 은신을 도왔던 의문의 여성. 그녀는 잠적했던 베트남 사람들이 검거된 직후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검거되지 않은 베트남인 26명은 어디에 있을까? 수소문 끝에 이들 중 한 명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Anh bây giờ anh ở đâu ạ? Đang ở Jeju. Em đi làm rồi. Thế còn mấy người khác anh biết là họ đã tìm được việc làm chưa ạ? Dạ em chưa biết, em không biết mấy người ngoài kia thế nào. Nhưng mà bây giờ đến giờ làm việc em phải làm. Thế ạ? 우리는 베트남인들이 검거된 장소 중 한 곳이 모텔이 아닌 공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하루 만에 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봐 사전에 불법 취업과 잠적을 도와준 누군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인 3명이 검거된 이 식품 공장에서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 측에 이들을 데려온 이가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여기 제주도 그 베트남 관광 왔다가 3분 여기서 일하셨잖아요. 여기 데리고 온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니었나요? 그 3명을 데리고 온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럼 베트남 사람이 직접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붙잡히지 않은 베트남 관광객들 역시 제주도의 또 다른 업체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역신문 구인 광고를 확인해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구한다는 업체에 비자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Chỉ có
비자 없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이제 뭐 밭에서만 작업만 하면은 누가 잡으러 안 오니까. 제 친구가 관광으로 왔는데 비자 없거든요. 몇 살이신데? 25이에요. 25? 네. 그럼 내일 한번 볼까요? 아니 근데 저 걱정된 거는 불법이라서 제가... 신고만 들어가지 않으면 뭐 그런 거는 상관없으니까요. 아, 예. 비자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업체들. 그중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시 외곽에 있는 한 양배추 농장. 이곳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농장주를 만나 잠적한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불법 체류자를 이나 아니면 그 취업 비자가 없는 사람을 근데 내가 사람이 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제주에 지금 현재 양배추 잡아가지고 불법 다 써요. 안 쓰려 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자신들의 농장에 잠적한 관광객들을 넘기는 전문 브로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카지노에 근무하면서 취재진에게 실제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택시 자기 렌트카 몰고 왔다면서요? 예. 그 가이드가 이 가이드 같은 가이드. 여기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비용과 모집 시기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브로커가 전화 왔어 혹시? 사람 구하냐고. 예,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고 그래요. 합법증 해달라고 하면은 합법은 조금 찾아야 되고 불법은 좀 많이 있다고. 근데 불법 쓰다 보면 합법으로 이렇게 교체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관광 온다 그러면 서류가 넘어온대요. 저 패스로 거기서 한 10명은 그 다음날 바로 뺀 거예요. 이 사람 가이드가. 예, 그거는 내가 진짜 그거는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들었고 가이드가 나한테 넘겨줬어요. 거기 가이드 형편이 어려우니까 빚을 내갖고 브로커한테 다 준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잠적한 베트남 관광객들의 가이드는 베트남에서 이미 브로커에게 큰 돈이 지급됐고 목적지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냈다고? 12,000불. 12,000불씩 내고 왔다고? 혹시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들 12,000불. 근데 서울 들어갈 사람들 15,000불. 잠적한 관광객 중 일부는 이미 제주도를 벗어나 미립국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하면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배 타고 있네. 배 타고 육지로, 그러니까 한국 본토로. 네, 원래 제주도 공장 많이 없잖아요. 제주도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잠적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무려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적발률은 30%를 넘지 못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저지르는 살인, 강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가 한창이던 3월 초 제주지방경찰청에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그 여관 앞에 가서 거기서 신고하면 됩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조선족 브로커 조직이 육지로 미립국시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제주국제범죄수사대 검거 현장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석 대의 경찰 차량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모텔 장소를 두 군데도 바꿀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잠시라도 쇼타임이라도 이제 바꿀 수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딱 정확한 루트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계속 이제 멀리 이제 눈치 안 채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브로커와의 접선 장소는 제주 시내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후 미립국자로 위장한 정보원을 접선 장소에 투입시켰습니다.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브로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전화와 문자만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생각보다. 자기네도 생사가 달린 문제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배 얘네들이 이제 주시력이 있어 의심을 하니까. 잠복 30분째 접선 장소에는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앞에 나서지 않고 주변에서 계속 지켜보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이제 딱 상황 끝나면 이렇게 빠져요. 지켜보다가. 현장에 잠복해 있기를 1시간. 골목에서 오가는 차량을 주시하던 중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육지로 사람들을 이동시킬 차량입니다. 브로커는 문자를 통해 차에 탈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팔도에 차에 올라탄 정보원. 차 안에는 운전을 하는 남성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45수의 카렌스. 아, 나가요. 차 나갑시다. 사사가 사거리 쪽으로 가요. 차가 도로에 들어서자 석 대의 경찰 차량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빠져 있고 안 쓴 책만 먼저 보내는 거죠. 아직까지 브로커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 석 대가 번갈아가며 차를 뒤쫓기로 했습니다. 도남 사거리에서 정부종합 중서 너네 차 봐. 우리 빠질 테니까 너네 쫓아가. 도남 지역에서 운반책의 차량은 항구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노란색 내줘. 노란색 내줘. 차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거리를 두고 추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같은 도로를 돌기만 하는 차량. 이미 눈치챈 것은 아닐까. 경찰은 즉시 검거에 나섰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마무리됐습니다. 미립국 운반책으로 가담했던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운반책의 검거로 그에게 지시했던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 이날 미립국을 시도하려던 사람은 총 3명. 이들은 한 사람당 450만 원을 내고 화물차를 이용해 제주항에서 여수행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거는 확인. 그리고 여수에서는 안내를 맡은 또 다른 운반책이 나와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반책의 소지품에서는 여러 장의 여객선 표가 발견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나? 그만 말라라. 만났다면 어떡하게. 화물차 기사. 그 화물차 어디 있어? 화물차. 그거 알아 뭘까? 몇 톤짜리고? 응? 5톤 화물선 거기에다가 이제 운신시켜갖고 카페르선에 이제 해갖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현행법상 미립국을 알선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가담하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입니다.
남성은 화물차 운전기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미립국에 가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운전에 종사하다 보면 이제 아마 접선이 온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한번 성공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방법을 또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작년 뭐 1월경이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작년에도 이번에 하려던 그런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전석 뒷좌석에 숨겨가지고 여수로 해가지고 이동시켰다고. 미립국 시도자들을 화물차 침대칸에 태워 제주도를 빠져나가려 했다는 운반체. 우리는 그의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한 달에 8번 정도 자신의 화물차로 가깝게는 여수와 목포, 멀게는 대전과 안산까지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운반책의 진술에 따르면 운전석 뒤 바로 이 공간에 사람들을 숨겨 여객선을 타려 한 것입니다. 제주항을 오가는 3,000톤급 여객선에는 한 번에 80대 정도의 차량이 선적됩니다. 이것이 미립국 조직이 이용하려던 통로였습니다. 점점 점조직화하면서 그 다음에 역할을 다 분담해가지고 알선책은 뭐 중국에서 뭐 지시를 한다든지 운반책은 또 여기서 나름 국내에서 뭐 어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있는 사람하고 육지에 있는 사람 서로 다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자체에서 수사하기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제주도를 통한 미립국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현지에서 모집한 후 이들을 관광으로 제주도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들은 제주 현지에 있는 알선 운반책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미립국합니다. 지난해 1월 완도 해경은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숨구멍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루프 박스를 이용해 제주에서 육지로 미립국을 시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중국인 남성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에 사람이 2명이 이렇게 누웠을 거라고는 전혀 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었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그만 움직임은 할 수 없었다고. 말 그대로 저희가 뭐 경직되게 누워있는 그 자세로만 약 3시간가량 있었습니다. 이렇게 2명이 이렇게 누워서 3시간? 예. 루프박스에 숨어있던 중국인들은 완도로 넘어오기 이틀 전 관광객을 위장해 제주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이 숨어있던 차량은 여객선 검문까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한국인 운반책은 이런 수법으로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29번이나 미립국을 성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립국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택배 차량에 숨어 육지로 넘어오려고 한 중국인들과 운반책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부부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가는 화로차에 숨어 미립국을 시도했다가 차량 검색 과정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동을 하기 위해 몸을 숨기는 곳도 다양합니다. 한 중국인 남성은 개조된 차량 지붕에 숨었다가 부두에서 검문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도에서 미립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남녀 8명이 제주 해경에게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작은 어선을 타고 완도의 외진 폭으로 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동할 배가 오지 않아 미립국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들의 미립국을 시도한 조선족 브로커가 제주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완도에서 미립국 어선을 기다리다가 이들이 제주 해경에게 잡힌 것을 알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해경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미립국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집한 것일까? 어선을 타서 그러면 완도로 이렇게 넘어올 계획이셨던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약 완도로 온다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친척들이 있대요. 그 나가서 뭘 택시 타고 어디로 가다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미신? 위신? 예. 그 중국 관련된 어떤 메신저 앱인가요? 몰라가서 그 사람은 서로 그 미신하고 연락하고. 미립국자 모집이 중국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브로커. 취재진은 직접 미립국 조직과 접촉해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한국으로의 미립국과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일할 수 있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온다는 글에선 입국까지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미립국을 시켜준다는 글까지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미립국을 시켜준다는 브로커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린 지 30분 뒤 브로커가 다가옵니다. 그는 3월 중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 몇 명을 육지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방법은 배를 타고 인천까지 미립국시키는 것이었습니다. 然后我联系知道我那边人有这么客户几号走，你那边安排，那样的话他们能安排全，你知道吗？对。那记录走就是到时候您再安排在哪儿不一定，但是他400万他们拿着，一个人400万他们拿着，拿着就到了以后，然后把钱给那个人，安全，因为他不安全，因为他听说人被抓，他就吓得不行了。我们这个路径不安全。以前经常做好，不是刚开始干。 안전한 미립국을 보장한다는 브로커. 그의 말은 사실일까?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집단 잠적한 관광객들의 배후에 베트남 현지에 있는 몇몇 여행사들과 한국인 브로커 조직이 있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모집한 희망자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도로 보내고 불법 취업을 알선하거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미립국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들을 빼돌린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베트남 관광객이 대규모로 잠적한 사건 직후 현지에 있는 한 브로커에게 같은 방식으로 미립국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Thì vừa rồi cuối năm mới có được họ cho vào đảo ấy. Vâng. Vâng. Thì có họ có chèn được một vài người bất hợp pháp được, nhưng mà bây giờ thì đảo vừa rồi nó có 40 mấy người bị bắt ấy. Vâng. Hiện tại cái chương trình đó họ cũng đang tạm ngưng rồi. Nói chung tới đây quá nên cứ để từ từ đó khi nào có chương trình thì mình mới làm lại. 자, 지금은 단속이 심해져서 잠시 중단한 상태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은 중국인이 13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몽골, 필리핀, 베트남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미립국 과정에서 보다 치밀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곳에 한국으로의 미립국을 알선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는 연길시에 있는 백화점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여행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상담 직원에게 한국으로 미립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자
바로 제주도 얘기를 꺼냅니다. 这一场的话，现在1万多场比较老，对，因为所有肺炎吧，然后说我现在我也不办了，去基本上待了3、4个月，然后就发回来这说，这里边呢，像公立的一天就差不多12万、11万的，干嘛28项，这一场一个月300万多。但济州岛呢，怎么说就是费用不高，然后费用多少？3.5。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미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항에서 안내해주는 사람, 취업과 이동을 알선하는 담당자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一批的话能有20-30个。啊，就是拿护照、身份证，就直接买张机票，到哪儿有人接，落地天，完事儿。 然后就是直接就是带到就是你想就是干什么活之前就说好，然后就直接就带到那儿。他们简单点，然后背个包或者一个手机码掉完事儿了，旅行了就行了。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에 2번이나 불법 입국을 한 적이 있다는 조선족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98년 처음 한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3년간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사진이에요? 이게 지난 주차장 보상금. 언제 찍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에 일할 때 지금. 그는 놀랍게도 한국 신분증과 여권까지 위조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통해 갖고는 전문 그런 하는 사람 소개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돈 중국 돈 15,000원 주고 그 사람이 다 이제 다니면서 다 하고 거의 다 한 다음에 이제 공항국에 가갖고는 신분증 사진 찍고 나니까 한 일주일 되니까 다 나왔어. 여권까지 다 나왔어. 한국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고 있는 중국의 밀입국 알선 조직. 우리가 만난 한국의 브로커 역시 신분증은 중국에서 위조해 온다고 했습니다. 那个身份证那个东西，你想我们多少钱？国内有造假，但是韩国这边没有，没有。假如说要造假的话，国内那边办，然后邮过来。护照也行。因为我这点时候我就不行。有那个专门，这个我得问，专门做造假的那些团体有취재진은 실제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인이 많이 쓰는 메신저 검색창에 한자로 증서를 적자 각종 신분증과 증서를 위조해주는 업체들이 검색됩니다. 위조 업체는 우리 돈 30만 원이면 한국 신분증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你好，哎，你看我们给人家办的这些什么疑难杂症啊、签证都能办的嘞。你看这个办的也是外国的。你看我随便你看什么证都有嘞。那个韩国的有实物吗？韩国的做完的。做完的没有，发货了嘞。就是我刚刚我发截图给你看的那个，就是上次做过的。 업체가 보여준 운전면허증은 진짜와 다름없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위조 신분증을 의뢰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이메일로 이름과 사진을 보내면 업체에서 나머지 정보를 알아서 작성해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업체에게 제작을 의뢰한 지 3주 만에 위조 신분증이 배달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쉽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요? 예,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발송된 위조 신분증을 확인해 봤습니다. 배달된 신분증은 실제 신분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 신분증과 위조 신분증을 비교해 봤습니다. 업체에서 임의로 만든 주민번호와 집 주소는 물론이고 구청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과연 위조된 신분증으로 제주도를 벗어날 수 있을까? 매표소 앞에선 승선권을 살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내판이 눈에 띕니다. 위조 신분증을 내고 승선권 구매를 시도해봤습니다. 예약하시거나 결제하시면 되세요. 전화번호 몇 번인데요? 010? 신분증에 얼굴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적을 뿐 승선권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립국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숨을 필요 없이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객 터미널을 관리하는 제주도청 관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발권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이 발권 당시에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뭐 만약에 그 걸러지지 않았다면은 그런 시스템에 그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그 만약에 위조된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를 한다. 네. 근데 그 신분증이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사람의 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하고 사진만 이제 붙여가지고 그 신분증을 위조된 신분증을 만들었다. 네. 라고 하면은 뭐 공항이든 항만이든 그건 여건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항에서 출발한 여객선 안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육지로 가는 승선권을 손에 쥔 순간 위조 신분증 하나로 국경이 뚫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이런 방식으로 미립국을 시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겨울에 일어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범인 박춘풍은 위조 여권 하나로 수차례 한국을 드나들었던 미립국자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수차례 국경을 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주도 무사증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미립국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불법 취업이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력난이 심한 건설 현장이나 공장, 농장에서 싼 값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불안정한 신분 탓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지난해 9월에 이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 안에 그렇지. 매장돼 있었다는 건가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주경찰서, 기동대, 수색견, 경기청 가용인은 다 동원해가지고 이 주변 야산, 심지어 저 강물까지 포크레인으로 막고 물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이쪽 수색 면밀히 수색 탐지봉을 하다가 여기 있는 게 이제 탐지봉 들어가는데 흙하고 돌하고 인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상하다, 봐보자. 그래가 나온 거죠. 안매장됐던 시신은 인근에서 버섯 농장을 경영하는 5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일까? 당시 용의자 2명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이 중 한 명은 죽은 남성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아니세요? 하지만 이들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사건이 벌어진 지 5일 뒤였습니다. 잘해줬대. 아. 그 사람들한테도 뭐 내국인보다도 더 잘해줬다고 그러더라고. 사장님. 결혼도 않고 혼자 살았는가 봐. 아마 추석 가까이 오니까 돈 들어온 거 알고서는 돈 못 입고 했다고 하는 것 같아. 돈 입금한 거 찾아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뭐 생배장에 했다고. 한 분에 그러면 거의 동료. 밝혀진 범인은 피해자의 농장에서 일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면서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범죄꾼들은 자기 실명 휴대폰을 잘 안 쓰죠. 특히 외국인 더 안 쓰죠. 그다음에 이 사람 실명 찾기가 일단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실명 찾기는 쉬운데 추적하는 거면 마찬가지지만 그런 또 뭐 연고선도 없고 또 주거지가 없잖아요. 일정한 주거지가 항상 모여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추적하는 데는 국내인보다 한창 애로사항이 많고. 오랜 추적 끝에 범인을 밝혀냈을 땐 이미 자신의 나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신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미립국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미립국 해버리면은 출입국까지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식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인적 사례가 있지만 정말 뭐 밀항 뭐 이런 미립국 돼버리면 이거는 뭐 속수무책이라고 봐야죠. 지난해 1월 경상북도 칠곡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경 주택가에서 태국 남성과 시비가 붙은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겁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2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흉기에 의한 목의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보니까 이제 바닥 보니까 이제 껌껌해서 잘 판단 안 되는데 피가 워낙 많이 흘리고 안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구급차에 싣고 이제 병원으로 가면서 이제 경찰은 CCTV를 통해 3일 만에 태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는 이미 하루 전에 출국한 뒤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신원 확인이 늦어진 사이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겁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불법 체류라고 하는 것을 늘 숨기면서 은닉하면서 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위치 파악도 어렵고 실제로 범인을 검거하는 시간 자체도 지연될 뿐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어려울 수도 있죠. 또 만약에 아예 출국을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송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것은 결국 그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5대 강력범죄 검거 인원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체류한 외국인에 비해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한 2배 이상 높은 점유율을 높이니까 다른 범죄들을 뭐 일반 형사사건의 전체 통계로 보면 내국인들보다는 좀 비율이 낮지만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강력사건만 보면 약 한 8% 정도 차지하니까 이건 심각하게 볼 수도 있죠.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의 미립국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항 보안에 대한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항이 맥없이 뚫리면서 우리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허술한 국경의 실태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항만도 뚫리긴 마찬가지입니다. 3m 남짓한 배의 갑판에서 뛰어내린 3명의 외국인 선원, 그리고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제주항에서 검문에 걸리자 도주해버린 중국인 남성. 인천항에선 지난달 26일 사다리를 이용해 울타리를 넘은 중국인 선원도 있었습니다. 그가 울타리를 넘었다는 사실은 30분이 지나서야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인천항에서 외국인 선원의 미립국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외국인이 그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나중에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보안 울타리까지 감시를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미립국의 수법은 진화합니다. 그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국경의 의미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 안전이라든가 뭐 국가의 그 안보 그 자체가 원치 않는 문을 통해서 그대로 뚫리고 있다. 이런 인식을 이제 국민에게 준다고 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상당히 그 손상된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국제 범죄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 자체를 근본적인 그 출입구부터 잘 봉쇄를 하고 점검을 해야 그야말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 자체를 국민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국내에 있는 미립국자를 포함한 불법 체류자들이 강력 사건의 잠재적 범죄자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의 빈틈이나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미립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신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립국자에 대해 유령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한 해 4,000명이 사라져버리는 현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넘어올 수 있는 구멍 뚫린 국경.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